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백우금간 전설이 깃든 중경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삼척에 있는 중경묘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5대조부 이양무의 묘소입니다. 이양무는 시조 때부터 대대로 전주에 살았으며 고려에서의 벼슬은 중사품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한사였는데 관아의 기생을 두고 전주의 고위관리와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하급관리인 이한사는 처벌이 두려워 부친과 식소를 데리고 삼척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척으로 온 지 1년 만에 부친이 죽자 아들 이한사는 묘자리를 찾아다니는데 우연히 두타산 기슭에서 어느 도승이 혼자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도승은 한 곳을 한참 둘러보더니 참으로 명당 중에 명당이구나. 이곳에 묘를 쓰면 5대 후에 큰 인물이 태어나 기울어가는 고려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대명당인 이곳에 묘를 쓰려면 소 100마리를 바쳐 제사를 지내고 장사 지낼 때는 금관을 써야 발복할 것이니 인원이 닿는 사람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도승의 말을 엿들은 이한사는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소 100마리와 금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편법을 쓰기로 합니다. 즉, 소 100마리는 흰소로 대체하고 금관은 금빛의 볏짚으로 만들어 장사를 지내기로 합니다. 그 후 이한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곳과 4km 떨어진 곳에 묘를 쓰고 함경도 의주로 또 한 번 이주합니다. 전주에서 갈등을 빚었던 관리가 삼척으로 부임하자 재차 도피한 겁니다. 그때부터 두 묘는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실전되고 맙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시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묘를 찾으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지를 못합니다. 선조 때에는 강원도 관철사 송강정철이 현재 묘를 지목했으나 고증이 어렵다고 했고 그 후 삼척부사 허목 또한 이곳을 거론했으나 근거가 불확실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조선말 고종 때에 이르러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하고 두 묘를 공인하였고 각각의 묘를 중경묘와 영경묘로 부르게 됩니다. 무려 600년 동안 실전되었던 묘를 조선 조정에서 인정했지만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묘가 실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5대 후에 이성계가 태어나 조선을 건국하면서 중경묘는 백우금간 전설과 함께 풍수계에서 대명당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순례 코스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중경묘는 주차장에서부터 도보로 산길을 40분 정도 올라야 합니다. 인근이 오래된 금강성 군락지이기 때문에 산림보호 차원에서 차량 출입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곱게 뻗은 소나무 군락지를 걸으며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으니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나면 불현듯 넓은 터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명품숲이라는 표석 뒤로 중경묘의 실체가 보이는데 잘 정비된 모습을 보면 힘든 여정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마치 도연명 시에 나오는 무릉도원 같은 분위기를 연상하는 곳입니다. 묘 앞에는 진흥수란 표지판이 있고 용의 입에서 물을 뿜는 형상입니다. 진흥수란 명당의 기운이 왕성하여 혀를 맺고 남은 기운이 지상으로 분출하여 생기는 샘물이라는 설명입니다. 묘 측면에서 보면 중경묘는 산끝에 이르러 여인의 젖가슴처럼 생겼기 때문에 유혈로 불립니다. 묘 주변 곳곳에는 암석이 박혀 있는데 혈의 기운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귀석이라 합니다. 당판의 모습은 예쁘게 화장한 미인의 얼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묘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니 대혈에 걸맞은
요유상종이라고 또 한 번 감탄을 합니다. 이쯤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중경묘에 서린 전설과 잘 관리된 묘역의 상태를 보고 대명당의 표본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중경묘는 모든 사람을 유혹할 정도로 겉모습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묘의 상태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겉모습은 껍데기일 뿐이니 잘 포장하면 그만입니다. 혈척까지 오는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묘 뒤편의 용세에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니 묘까지 이르는 산줄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 뒤편에서 산줄기를 타고 오르면 약 100m가 곧고 길게만 이어질 뿐 상하좌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혈일지라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변화를 보이면서 진행해야 하건만 중경묘에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다소 의문이 가지만 용맥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비로소 작은 봉우리 A가 나타나고 뒤편에는 과협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곳의 상태는 꽤 양호한 편입니다. 봉우리 A 아래에는 묘를 쓴 흔적이 있으며 이 산줄기는 C로 진행하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산줄기 상태는 뒤편이 양호하면 앞쪽도 양호하고 뒤편이 불량하면 앞쪽도 불량하니 산에서의 인과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B에서부터 중경묘까지는 H점과 크게 다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중경묘는 허명뿐인 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쁘게 단정한 겉모습에 유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오래전 이곳을 처음 보았을 때 유혹에 빠져 오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답사한 후에야 비로소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풍수는 냉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선입견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오로지 원리원칙과 확고한 기준에 의해 산을 바라보아야 하니 법안의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